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 일정 한준TV는 세계적인 축구 전문지 포포투 한국판의 기자들과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3 리그 해설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포포투의 백현 기자를 모셔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준결승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여러 기사로도 많이 봤고 또 방송상으로 활약하는 거 많이 봤는데 한준TV에 처음 이제 출연하게 된 소감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축구 콘텐츠 채널 한준TV의 자리에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찾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막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일단 경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자, 일단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알바레스가 터져줬기 때문에 메시가 조금 더 여유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물론 결과도 결과지만 메시뿐 아니라 알바레스까지 이렇게 터져줬다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도 그리고 우승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선발 명단부터 살펴볼 텐데요. 양팀 모두 큰 변화를 주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아르헨티나는 8강전에서는 백스리를 사용했지만 이제 아쿠니아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크로아티아의 조금 장신 공격수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백포, 오타멘디와 로메로 조금 더 신장이 있는 센터백 라인을 들고 나온 것이 차이라면 차이였습니다. 예, 미드필드 라인에서도 이색적이었던 게 파레데스가 선발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엔조와 메칼리스터 그리고 데폴이 기존에는 3명의 미드필더를 구성을 했는데 백스리에서 백포로 바뀌다 보니까 파레데스가 나머지 미드필더 한 축을 담당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전 경기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네덜란드가 백스리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 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가 투톱을 썼잖아요. 네. 이번에는 크로아티아가 3미들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미드필드의 숫자를 늘린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데폴 선수를 조금 더 세컨톱 혹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주면서 기동력을 극대화했고 아무래도 브로조비치, 코바치치 그리고 모드리치의 중원을 조금은 염두에 둔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상대 팀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포메이션을 바꿔가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 전술적인 유동성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백스리를 통해서 양쪽 윙백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사용하지만 이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중원에서의 기동력 그리고 양쪽 윙백의 한쪽 축인 아쿠냐가 징계로 인해서 못 나오는 그런 보완을 굉장히 오늘 경기 백포를 통해서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크로아티아는 브라질과의 8강전의 선발 명단을 그대로 복붙했어요. 네, 브라질전과 똑같은 베스트 11을 들고 나왔고 아무래도 일장일단이 있겠죠. 기존에 워낙에 조직력이 좋은 11명의 선수들을 그대로 나오는 것 그리고 또 단면은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크로아티아로서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살펴보면 일단 초반부터 아르헨티나가 좋은 공격 장면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몰리나 선수가 워낙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른쪽 공간, 약간은 좀 백스를 사용할 때도 비대칭적으로 운용을 했던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오른쪽 윙백인 몰리나 선수를 굉장히 높게 전진시키면서 오늘 경기 초반에도 이 데폴 선수가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몰리나를 공략하는 패스를 많이 시도를 했어요. 게다가 이번 대회 역시 주목할 선수는 아르헨티나에선 엔소 페르난데스예요. 네, 엔소 페르난데스가 정말 이번 대회에서 메시를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거든요. 초반에서도 이 메시가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여주면서 침투하는 그 움직임을 페르난데스가 정확히 포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 좋은 장면들을 만들긴 했지만 볼 점유율, 특히 경기 주도권은 크로아티아가 가져간 느낌이기도 했어요. 네, 아르헨티나는 사실 이번 대회에서 전반전의 모든 득점이 거의 나왔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따라서 선제골을 굉장히 이른 시간에 넣는 것이 목표였겠는데 그것이 안 풀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반 중반에는 크로아티아에게 조금은 주도권을 뺏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크로아티아가 전방에 무게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흐름을 가져가거나 좀 상대를 좀 흔들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역습할 때마다 더 매서운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점유율은 사실 결과물이 있어야만 그것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크로아티아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쪽의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아르헨티나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반 25분에 또 엔소 페르난데스의 날카로운 슈팅이 이날 경기의 첫 번째 좀 위협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엔소가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워낙에 또 슈팅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슈팅적으로 굉장히 또 분위기를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져왔던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몰아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르헨티나 쪽으로 기회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 31분에
이 첫 번째 득점이 나오는 그 전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페르난데스가 알바레스를 침투하는 장면을 굉장히 잘 포착했어요. 그리고 이 패스도 패스였지만 이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경기를 굉장히 연장전을 많이 치르면서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거든요.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은 이 로브렌 선수가 순간적으로 라인 컨트롤을 못하는 장면, 알바레스가 침투하는 것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조금은 옵사이드 트랩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완벽한 기회를 내줬을 때 무리한 파울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메시 선수가 차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메시 선수를 봐온 분들이라면 중요한 순간에 페널티킥을 놓쳐왔지만 이번 그렇죠. 대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메시 선수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좀 페널티킥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사실 메시의 유일한 흠이라면 페널티킥이었잖아요. 예. 하지만 이번 대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제골을 페널티킥으로 만들었고 이 골로 통해서 아르헨티나 대표팀 최다 득점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결국 이 골을 통해서 게다가 이번 경기도 훨씬 쉽게 풀어갈 수 있게 됐다. 네. 크로아티아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됐는데요. 그 뒷장면 또 빠르게 두 번째 골이 나왔는데 이 장면 조금 놀랐어요. 이 알바레스가 정말 번뜩이는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서 메시의 커트로부터 시작됐던 공이 거의 한 60, 70m에서 떨어졌는데 그대로 알바레스가 끌고 들어갔거든요. 물론 알바레스의 드리블도 드리블이었지만 약간은 조금 무르는 수비를 했던 크로아티아 수비진들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널티 에어리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옆에 동료에게 패스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걸 또 그냥 뚫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 우직함이 조금은 결과를 안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조금 우당탕탕이긴 했지만 이게 행운이라기보단 또 상대 수비가 워낙에 이제 알바레스가 저돌적이니까 좀 밀려나는 느낌? 좀 위축되는 느낌까지 보이면서 게다가 직전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다 보니까 네. 더더욱이나 적극적인 수비를 못하면서 두 번째 골까지 나왔다. 결국엔 전반전 아르헨티나가 점유율은 내줬지만 확실하게 실리적인 그 결과를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XG 값도 아르헨티나가 1.5. 하지만 두 골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점유율은 밀렸지만 그래도 두 골을 챙기는 실리를 챙긴 아르헨티나가 전반전도 굉장히 좀 주도를 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61%의 볼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이 0.17골에다가 빅찬스가 하나도 없었다. 네. 이 얘기는 사실 무의미한 볼 점유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후반전 역시 크로아티아는 반전이 필요했어요. 네, 동시에 후반 시작과 함께 오르시치와 블라시치를 투입하면서 그리고 오르시치는 이 백포의 왼쪽 소사를 빼고 한 명을 공격 자원을 투입했거든요. 굉장히 달리치 감독이 후반 시작과 함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장면들은 여전히 아르헨티나 쪽에 나왔어요. 네. 확실히 이 아르헨티나가 이 중원 쪽에서의 점유율은 조금은 뺏기는 감이 있었지만 두 골이라는 리드가 상대적으로 크로아티아 선수들을 좀 편안하게 다룰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레데스도 굉장히 또 공수 양면에 걸쳐서 많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후반 4분에 날카로운 슈팅을 때리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크로아티아는 계속해서 공격장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페트코비치를 투입하면서 중원에서 기동력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브로조비치를 빼는 승부수를 또 던졌어요. 공격 숫자를 계속 높이면서 붙이는 공격을 했는데 여전히 그 붙이는 공격이 차단된 이후 아르헨티나의 역습 장면이 나오면서 오히려 아르헨티나가 3골, 4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메시가 조금 더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지금 장면에서도 메시의 또 한 번 골이 나올 뻔했어요. 예, 이번에도 페르난데스와의 호흡이니까 사실 우리가 페르난데스 하면은 포백 앞에 가장 먼 위치에 있는 미드필드인데 메시 선수가 공격을 할 때는 가까이 와서 또 호흡을 맞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확실히 이번 경기뿐 아니라 이번 대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소와 메시의 호흡이 굉장히 또 돋보이는 그런 대회입니다. 예, 지금 뭐 메시 선수가 라스트 댄스라고 월드컵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걸 쏟고 있는데 네. 엔소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뛰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호흡이 잘 맞는데요. 일단 후반 17분에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키기 위한 교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전술적인 선택으로 이번 경기에는 선발 출연하지 못했는데 결승을 염두에 둔 저는 좀 경기력 유지 차원에서 출전을 시킨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미드필더 파레데스를 빼고 리산드로가 들어가면서 3백으로 전환이 됐고 네. 그런 가운데 또 한 골이 나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백미였죠. 알바레스가 세게 골을 넣었는데 그 이전에 이 메시의 그바르디오를 제치는 예. 그 움직임이 정말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 부근에서 거의 하프라인 부근에서 단독 돌파가 들어갔는데 그바르디오를 하면 이번 대회 최고의 수비수로 뽑히는 선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그바르디올이 이번 대회에서 정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노련한 수비, 정말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바르디올이 이 세계 대회에서 통할까? 라는 그 편견을 완전히 깨준 그런 대회거든요. 하지만 그런 그바르디올을 상대로 메시가 정말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마지막 알바레스의 골을 도왔습니다. 예, 거의 뭐 마라도나급의 과거 월드컵에 비견될 만한 장거리 돌파를 했고 그바르디올이 등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뒷공간을 파고드는 그 돌파를 메시를 완전히 빠뜨리는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알바레스가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컷백을 줬기 때문에 메시가 왜 메시인가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골이 나오면서 3대0 뭐 이제 이 장면 이후에는 결 게임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확실히 이 3대0으로 점수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뭐 달리치 감독도 끝까지 그래도 3, 4위전을 염두에 두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선수들을 북돋는 장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승부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많이 벌어졌고 크로아티아도 리바야를 투입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 했지만 이미 점수차는 벌어져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아르헨티나는 솔직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좀 전술적인 교체보다는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주는 교체를 한 것 같아요. 네, 골키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수를 다 교체를 시키면서 그라운드를 밟게 하면서 조금 더 명분도 챙긴 이번 경기의 아르헨티나였어요. 마치 이제 한국과의 경기 브라질 대표팀처럼 뭐 이제 디발라, 뭐 팔라시오스의 뭐 많은 그 경기에 나오기 어려운 선수들을 교체 출전시켰고 또 크로아티아는 후반 36분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교체를 했어요. 네, 모드리치가 사실 정말 오늘 경기 메시와 이 라이벌 구도가 굉장히 있었는데 쓸쓸하게 그래도 퇴장을 했고요. 교체 아웃되면서 마이르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예, 마이르가 이제 제2의 모드리치로 불리고 있는 네. 크로아티아의 차세대 중원 리더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선수가 교체가 되면서 세대 교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3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경기 메시 선수가 역시 뭐 세계 최고의 선수답게 월드컵에서도 대기록을 만들었어요. 네, 이번 경기 끝나고 굉장히 기록이 쏟아졌는데 이 메시가 6번째 선수, 그러니까 16강, 8강, 4강 모두 득점한 6번째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16강 토너먼트가 생긴 86년 월드컵부터 이 6번째 선수가 이 메시가 됐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메시 선수가 이제 토너먼트에서는 좀 약하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결승전까지 골을 넣게 되면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과 더불어서 진정한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월드컵 역대 기록도 대단해요. 네, 메시가 이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월드컵 최다 공격 포인트 동률이 됐어요. 총 19개. 그러니까 11골 8도움을 기록하면서 게르트 밀러, 미로슬라프 클로제 그리고 호나우드와 같이 월드컵 최다 공격 포인트 동률이 됐습니다. 예, 이제 한 개만 추가하면 최초 20개를 달성하게 되니까 월드컵에서 약하다는 평가 이제 메시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또 하나의 호재가 있습니다. 메시의 후계자까지 이번 경기에 찾은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메시의 후계자라고 사실 단언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알바레스가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또 메시의 조력자로 활기를 펼치고 있고요. 이번 대회에서도 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경기 단일 대회 4골을 기록했던 게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이전에 곤살로 이구아인이 유일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선수가 되면서 확실히 알바레스가 존재감을 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넣었던 첫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단독 돌파로 장거리 드리블을 했기 때문에 또 메시를 연상케 하는 플레이였다. 뭐 유형은 조금 다를 수 있더라도 어찌됐거나 메시 이후에 아르헨티나 공격을 이끌 차세대 리더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기록을 보면 역시 아르헨티나가 이기기 위한 팀으로 진화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 모두는 사실 점유하면서 그리고 결과까지 챙겼던 아르헨티나였다면 토너먼트 가면은 약간씩은 점유율을 밀리더라도 그래도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번 대회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바뀐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4대6의 버금가는 점유율이었지만 그래도 3대0이라는 결과를 챙기면서 결승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예, 결국엔 이제 슈팅 정확성도 대단했는데 결국 몰리고 있는 크로아티아가 후반전에 많은 슈팅을 때리면서 12개로 아르헨티나의 9개보다 더 많은 슈팅을 했음에도 유효 슈팅은 2개밖에 없었는데 아르헨티나는 9개 슈팅 중에 무려 7개가 골대 안으로 갔으니까 선수들의 기술적인 퀄리티까지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와 8강전부터는 확실하게 어떻게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이겨야 하는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 아르헨티나가 한국 시간 12월 19일 0시에 킥오프하는 결승전에 선착하게 됐고요. 남은 이제 준결승 일정이 있죠? 네. 바로 내일이죠. 네, 프랑스와 모로코의 경기. 사실 이 모로코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또 프랑스는 전대회 우승팀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대되는 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과연 음바페와 메시의 결승 대결이 성사될지 아니면 아프리카 최초의 결승 진출팀으로 모로코가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세계적인 축구 전문지 포포투 한국판의 기자들 또 백현기 해설위원과 다양한 분석과 재미있는 이야기 해외 축구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한준TV와 포포투의 협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